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 2차 공부도 하고 계시죠? 2차 공부는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도서관을 안 가봤거든요. 재작년까지도 제가 주말에 도서관을 많이 가거든요, 주말에. 주말에 가면 이제 그 공무원 수험생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중개사 수험생이 도서관을 보통 점령합니다. 중개사 수험생이 좀 시끄럽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생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이제. 조용한 대로. 숨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점령하는데, 제가 가보잖아요, 도서관. 주말 토요일 날 가보면, 어떤 분이 오전 9시, 8시 오셔서 공법을 딱 공부해요, 공법을. 근데 그분이 집에 갈 때까지 오후 6시, 7시가 공법을 공부해요. 저는 이분이 2차만 한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1차 책 옆에 나 있어요. 그분 내년에 그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은 늪에 빠지면 나올 수 없어요. 공법 교수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해도 오시죠, 안 해도 오시죠. 그러니까 공법은 과락을 면하고 50점을 목표로 거지, 내가 아직도 공법을 80점 맞아야 했다, 그런 분 있나요? 공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공법은 적정히 과락 맞을 정도로, 면할 정도로 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딱 3번만 공부했어요.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뒤에 3개는 아예 안 봤어요. 3개만 해서 그냥 62.5 맞았거든요. 3가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한 절반 포기해도 공법은 50점 이쯤 맞습니다. 그걸 다 하니까 65 맞은 거예요. 여러분, 공법이 조문이 3,000개가 넘어요. 그거 20분 봐도 65 맞습니다. 다 하니까 못 맞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이제 나중에 여기 교수님 특강 하거든요. 그 특강 자료만 봐도 무조건 60점 맞아요, 무조건. 그래, 양을 줄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특강을 꼭 들으셔야 돼요. 교수님들이 양을 완전히 줄여준 겁니다. 여러분, 등기법 어렵죠? 공시법 특강 때도 등기법만 다 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대신 수업을 기본 강의를 3, 4월 들었다는 전제 하에 3, 4월 강의 안 들었다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3, 4월 강의 들었다면 공시법도 등기법 있잖아요. 그 특강 그것만 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전략 과목이 중개사법하고 지역법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법을 열심히 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 안 봐도 돼요. 너무 많이 하려니까 이 양이 많아서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세요. 2차는. 대신 1차는 두 과목 골고루 하셔야 돼요. 1차는 꼭 둘 중에 하나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나는 학교론이 마음에 들어서 학교론 열심히 했는데 학교론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민법 점수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남들은 다 민법 70점 맞았는데 나만 민법 50점 맞으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꼭 합격해야 되죠. 1차는 두 과목 골고루 하시되 2차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중개사법이 2차 과목이 없다 해보세요. 그럼 공부할 과목이 하나 없어졌죠.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 없다 해보세요. 그럼 합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에도 60점 못 맞거든요. 열심히 해도 못 맞아요. 지금 여러분 경험칙상 공법, 공시법, 세프 해도 60점 못 맞아요. 중개사법이 있음으로써 한 과목을 더함으로써 여러분 2차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는 중개사법에 올인하세요. 중개사법 8점 맞으면 2차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 과락만 면하면 되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 근데 1차는 학교론 민법 불고를 하셔야 돼요. 맨날 민법만 하고 주무사 한다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제발 학교론 나세요, 제발. 1차는 골고루 해야 됩니다. 2차가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강석이 하면 이거 선물했어요, 여기. 이 빨강색보다 노란색이 더 잘 어울릴 거다 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조미유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책 순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책은 70페이지죠? 책은 70페이지. 제1절 총설에서 네모 1번 조미유제도 있습니까? 그 네모 2번 조미유권이죠? 이제 그쪽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점유권은 본권과 비교하시면 점유권이란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됩니다. 반면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죠.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죠. 임차권은 정당에 빌렸죠. 채권까지 포함해서 점유할 정당 권리를 본권이랍니다.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다 포함됩니다. 그럼 두 가지는 이제 전혀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된다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자전거를 갑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갑에게 본권이 있죠. 그 갑이 타고 다니면 점유권, 현재 갑에게 2개 있는데 이 자전거를 중학생으로 훔쳐와서 중학생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이 중학생은 도둑놈이라 본권 없죠. 일단 소유권 없죠. 일단 소유자에게 빌린 것도 없죠. 본권 없지만 이 도둑놈이 타고 다니면 얘는 점유권 인정됩니다. 하면 갑은 점유를 뺏겼죠. 그럼 점유권 상실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갑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점유를 뺏겼잖아요. 그럼 현재 갑은 점유권 없고 점유권은 도둑놈 을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도둑놈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을 인정해줘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원에 앉아 있는데 중학생이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와요. 우린 도둑질한 거 본 적 없어요. 우린 이 초록색 박스만 보는 겁니다. 그럼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오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키 큰 고등학생이 와서 우리 대가리 몇 대 때리고 야 내가 좀 탈게 우리 대가리 때리고 점유를 뺏어와서 병이 막 타고 놀아요. 어른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우리의 이 광경을 못 깨겠습니다. 그럼 병 보고 썩을 놈이 안 해요. 썩을 놈 하죠. 우리가 쌈 잘하면 뺏어서 을 줍니다. 쌈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이 어떻게 하죠? 뺏어서 을 주잖아요.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평화롭게 가지고 있죠. 그 평화로움을 깨트렸죠? 그럼 도둑놈도 점유권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둑놈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두 개를 전혀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갑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갑이 이제 자기 거 소유자로 탈 수 있고 소유자에게 빌려서 탈 수도 있죠. 도둑질에 탈 수 있고 길가에서 주워서 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넷다 다 점유권이 있다. 한편 이 두 개는 본권도 있는 거죠. 아래 두 개는 본권이 없는 거죠. 아무튼 결론은 둘 다 넷 다 점유권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 점유권 따로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점유권을 공부할 때는 아예 소유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점유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모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자, 건물 부지 점유자가 있다면 만약에 건물 소유자와 건물 직접 점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다. 그럼 둘 중에 누가 건물 부지 점유자입니까? 건물 소유자죠.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에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땅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자는 말 그대로 건물만 점유해요. 뭘 점유해요? 건물을 점유하죠. 이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아래 토지를 점유하는 거죠.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이 사람은 미국에 살아요.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건물을 소유를 해서 부지를 점유합니다. 다음 제일 밑에 네모 3번 점유권 취득과 소멸이 있고 192조가 나옵니다. 자, 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있다. 2항에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 점유권도 바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204조가 지난주에 공부한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물 반환 청구 규정에서 점유물 회수회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즉 계속 쭉 연결되는 거죠. 여기 봐보세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있다. 도둑놈도 있다. 근데 그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 곧바로 소멸하는데 이 204조로 점유를 뺏어오면 회수회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점유권이 소멸되지 않았던 것처럼 점유권이 쭉 계속된 걸로 본다. 이게 그러하지 아니하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또 하겠지만 유치권은 유치가 점유란 말이라 유치권은 점유권과 성질이 똑같습니다. 유치권은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유치권 인정되다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러다가 점유를 다시 뺏어오면 유치권도 점유권과 똑같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치권이 쭉 되살아난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2주 후에 또 할 거예요. 유치는 점유랑 똑같다 생각하세요. 이제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제2절 점유권이 있습니다. 먼저 네모 1번 점유관념화, 이제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점유관념화는 자 이겁니다. 원칙은 아까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게 원칙인데 그 예외적 현상을 점유관념화로 표현합니다. 예외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죠. 윗사람을 뭐라 부르죠? 윗사람을 점유보조자라죠? 아랫사람 뭐라 불러요? 간접존재랍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점유자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라고 써 있죠? 얘는 이제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하시면 돼요. 얘는 점유자라고 써 있어, 아니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죠? 얘는 뭐든지 아니다, 없다, 안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있어요. 점유자이다, 점유권 있다, 간접 점유로 취득 취할 수 있다,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주택 임차인이 간접 점유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뭐든지 있다면 돼요. 점유보호 청구권 있다, 물권 요청은 상대방 될 수 있다. 얘는 뭐든지 없다죠.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없다, 물청 행사할 수 없다, 물청 상대방 될 수 없다, 뭐든지 없다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잠깐 벗을게요. 잠깐 벗을게요. 보세요. 시험지면에 간접점유자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무조건 맞죠. 무조건 뭔지 몰라도 중간에 필요 없어요. 다음 점유보조자는 이것도 하고 없다 무조건 맞죠. 무조건 맞습니다. 중간에 보지 마세요. 이제 반응이 안 좋아서 봤을 때 중간에 필요 없습니다. 이걸 2년 전에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게 틀린 정답이에요. 이게 얼마나 서운합니까 얘한테? 점유보호청구 인정 안 되나니 말도 안 되죠. 무조건 있다, 무조건 없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점유보조자에서 195조가 나옵니다. 자, 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상갱구에 의하여 타인 지시죠.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한 때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 그럼 타인은 지시 한 자입니까? 지시 받은 자입니까? 지시 한 자만 점유자로 한다. 그럼 지시 받은 자가 점유 보조자죠. 마트나 편의점 생각하면 되죠. 마트 같은데 갑인 편의점 사장님이고 을이 알바 직원이에요. 그럼 마트는 이 을 혼자 사실상 지배하죠. 사실상 지배더라도 독자적 지배가 아니죠. 누구 지시를 받아요? 갑의 지시를 받죠. 그렇죠? 그러면은 점유권 없습니다. 이자를 점유 보조자 그래요. 밖에 놀고 있는 사장님이 점유자, 점유주고 얘는 점유자 아니죠?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없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점유자, 점유주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든지 없다.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뭐든지 없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4조 간접점유가 있는데 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죠. 예를 들면 이제 갑에게 물건이 있는데 을에게 임대차하거나 뭐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치 등으로 물건 점유를 을에게 넘깁니다. 그럼 이 물건을 을이 사실상 지배하죠. 그럼 갑은 현재 물건을 을에게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을에게 점유를 영원히 넘겼습니까? 이 약정기간 끝나면 갑이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갑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으니까 현재 지배하지 않는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갑이 간접 점유하고 이런 걸 점유 매개 관계로 의리하는 게 직접 점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유자 2명이에요. 얘도 점유자 2명이 됩니다. 그럼 자, 여러분 같으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간접 점유가 훨씬 좋은 거죠.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면 누가 건물주예요? 갑이 건물주죠? 을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이 간접 점유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있다 하시면 돼요. 조물주의 건물주죠? 조물주의 간접 점유자요. 그래서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무효면 간접 점유 성립합니까? 성립한다고 써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성립합니다. 잘 안 보이세요? 초록색 잘 보여요? 잘 보입니까? 초록색. 잘 안 보이던 뭔지 다 들으면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임대차 있다면 임대차가 무효래요. 그럼 임대차가 무효면 임차인이 100억짜리 건물 먹습니까? 돌려줍니까? 그래도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라도 상관없어요. 무효라도 점유 매개 관계 성립하고 간접 점유 성립합니다. 무효라도 상관없다. 그 다음 을이 임차인이라면 을이 병에게 다시 빌려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직접 점유하죠. 그러면 자, 을은 병에게 월세 받아요? 안 받아요? 월세 받죠. 병에게 인사 받아요? 안 받아요?
인사 받죠?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나는 월세 100만 원 내는데 갑몰래 병한테 월세 13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병한테 인사 받아 안 받아요? 인사 받으니까 이제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 존재할 수 있고, 그럼 병이 직접 점유자, 이제 을도 간접 점유자예요. 병이 월세 받고 인사 받으니까. 그래서 병이 직접 점유자, 을도 이제 간접 점유자, 갑도 간접 점유자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갑을한테 다 인사죠, 갑을한테. 그래서 얘도 간접 점유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얘는 시험에서 뭐든지 있다, 무조건 다 된다 하시면 돼요. 예, 넘깁니다. 다음에 상속인 조병가 나오는데, 자, 이제 193조에서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그랬죠? 갑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잖아요. 사망하면 무조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이 일어나고, 무조건 모든 점유권 다 이전한다. 제가 무조건 그랬죠? 무조건이란, 설령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라 아버지가 죽은지 몰라요. 그 말을 상속 개시를 모르고 있다. 그래도 무조건 죽자마자 상속받았고 점유권 이전받은 겁니다. 한국에 올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을이 받은 겁니다. 그럼 상속은 포괄승계라 이 자리에 을을 대입하라 했죠. 을을 대입하면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X부동산을 자주 점유했다. 그럼 을도 무조건 자주예요. 상속받았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Y를 타주 점유했다면 을이 그런 건 몰랐다. 선이라도 그냥 무조건 타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네모 2번에서 점유 종료와 효력이 나오는데 1번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럼 지금부터 자주와 타주를 공부하는데 자주, 타주는 우리가 주로 취득시효에서 써먹습니다. 그래서 245조랑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점유만 공부해도 어려운데 여기랑 같이 하니까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자주, 타주는 주로 어디에서 써먹는다? 취득시효에서 써먹습니다. 그럼 245조 1항에서 먼저 몇 년간이죠? 20년간. 다음 소유사가 자주예요. 다음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지금부터 자주만 취득시효할 수 있죠. 타주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먹으려고 자주, 타주를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자주란 소유사가 있는 점이죠. 타주는 소유사가 없는 건데 어떻게 구별하죠? 구별의 원칙 객관설. 점유 개시하게 된 걸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객관적이고 점유자 내시무사가 아니에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알 수 없어요. 불분명하다. 그때는 일단 자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객관설이에요. 잘 모를 때 자주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칙 객관설을 먼저 봐요. 객관설. 그래서 이제 72페이지 가장 중간에 양괄호 2번에서 한괄호 1번 객관설 보여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밑줄이 이거 외형적 객관적이고 동그라미 2번 소유사는 점유 개시시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부터 여기 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3번부터 지금 원칙 객관설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갑부동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을이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아직 소유자 아니죠. 근데 돈 주고 점유는 승계받았네요.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이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얘는 자주입니다. 자주. 그러니까 자주란 소유자 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자이든 아니든 객관적으로 소유자처럼 하는 겁니다. 을은 아직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점유받았죠. 누가 봐도 자기 것처럼 점유하겠죠. 이게 자주입니다. 자주예요. 매수인은. 그럼 만약에 매매가 무효래요, 무효.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그럼 을은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이 점유하니까 이게 본권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이 점유해요. 근데 우리가 을이라면 매매가 무효인지 알고 샀을까요? 보통 모르고 샀겠죠. 몰랐다면 을은 선의가 돼요. 자주가 됩니다. 선이라면. 그러니까 무효보다 매매가 더 중요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웬만하면 자주로 보는 겁니다. 무효인지 몰랐다면 자주로 봐요. 근데 을도 처음부터 무효인지 알고 샀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생각 없죠? 그때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밑줄 보여요? 밑줄이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말이 무효임을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 몰랐단 말입니다.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몰랐단 말이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입니다. 자주. 소유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동그란 4번. 자, 아니 보세요. 이거 책이 없어요. 자, 자전거를 우리 도둑질해서 우리 타고 다녀요. 그럼 도둑놈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죠, 자주. 도둑질 왜 하죠? 저 소유권을 배제하고 소유자처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등기 안 했더라도 매수인은 당연히 자주가 되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이 직접점유자예요. 아까 갑의 X 물건을 을에게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임차해서 을에게 물건 점유를 넘기면 이 점유 매개 관계로 을이 직접 점유하고 빌려준 자가 간접 점유했죠. 그럼 이 빌린 자 점유는 직접인데 그럼 이 점유는 그럼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내 것이 아니라 빌렸겠죠? 그러니까 타주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이겁니다. 갑소유 토지를 을이 침범했어요. 그래서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이제 을이 갑토지 일부, 토지 일부를 살짝 침범했거든요. 근데 살짝 침범했는데 왜 그랬냐면 착오로 경계를 살짝 오인해서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이건 애교로 봐줘요. 그래서 이건 자주로 봅니다. 그래서 을이 갑토지를 침범했더라도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이건 자주예요. 따라서 이 상태로 20년 지나면 을이 여기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자주점이라 취득시효 가능하다. 근데 똑같은 일부라도 여기 토지 경계에 철조망이 딱 쳐있거든요. 을이 그 철조망 뜯어버리고 살짝 가면 갑이 모르겠지? 라고 갑토지를 살짝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 이제 알면서 경계표 뜯어버렸죠. 이게 입증되면 이건 당연히 자주청이 깨져서 타주가 됩니다. 똑같 일부라도.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200년 지나도 절대 취득시효 못해요. 취득시효는 뭐만 가능하죠? 자주만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이렇게 초과해서 점유한다. 그럼 이건 당연히 알고 넘어간 걸로 봐요. 상당히 초과하면 이때는 타주입니다. 타주. 일부일 때 실수로 간 걸 자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취득시효 할 수 있고 여기는 타주라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제 갑토지에 을이 분묘를 소유하게 해서 분묘를 설치하면 을이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그럼 을은 분묘를 소유하게 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갑토지 사용하죠? 그럼 이건 자주예요, 타주예요? 이건 타주입니다. 내 땅 아니라 분묘기권 필요하죠? 내 땅이면 필요 없어요. 남은 땅이나 말이죠? 이건 타주가 됩니다. 다음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갑이 명의신탁자, 을이 수탁자죠. 그럼 보통 부동산 사용 수익 누가 하죠? 신탁자가 다 하죠. 월세 신탁자가 받죠. 보통 갑이 사용합니다. 여기 특이하게 농지라서 을에게 특이하게 점유까지 넘겨주세요. 네가 사용해 라고 농사지어라고. 그럼 을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타주죠. 내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죠. 타주입니다. 그럼 20년이 아니라 200년 지나도 취득시할 수 없다. 그래 심히 잘 봅니다. 타주니까 취득시할 수 없다. 자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8번입니다. 8번이 전월합의체 판례거든요. 전월합의체란 판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데 이상하게 8번이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판례는 전월합의체를 시험이 훨씬 많이 내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시험이 안 냈어요. 자, 갑이 X를 매매했는데 근데 이 X는 갑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 A 소유입니다. 갑은 내 거 아닌 걸 매매했죠. 이걸 타인 권리 매매라 하죠. 그러면 을은 타인 권리를 매수했죠. 그럼 이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건 자주입니다. 자주. 설령 을이 갑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임을 알았다더라도 을이 타인 권리면 알면서 왜 사죠? 을이 타인 권리 알면서 왜 사요? 을은 이렇게 생각하죠. 갑이 A에게 돈 주고 사서 나에게 소유권 넘겨주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가 됩니다. 자주. 이상이 시험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갑부동사를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점유했지만 등기는 아직 수반하지 않았다. 그럼 등기 안 해도 이건 매매니까 자주가 되는 이거 뭐요? 자주. 이것도 이상이 심히 안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동그란 8번 그 밑줄 2개가 여기 2개고 전원화 비치인데 이상이 심히 안 났어요. 기억해 둡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객관을 보셨고 이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알 수 없을 때 반가로 2번에서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자주점유 추정을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7조 1항이 있습니까? 1항에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의 평범히 공일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로 열고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과실 없이 없어요. 그럼 과실 없이 4글자죠. 이걸 3글자로 뭐라 그래요? 좀 무과실 들어가면 틀린다. 무과실 들어가면 틀립니다. 간평이 나오고 우리 시험 이미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평이 나오고 우리 시험 그 다음에 따라 놓은 겁니다. 제가 다음에 타시험 문제, 밑번 문제 다 풀어드려요, 제가 다음에. 다른 간평이나 주택할 때 있잖아요, 막. 그럼 문제 제가 다 풀어드려, 나중에 풀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안 풀어요, 그런 문제는. 다른 사람들 그 문제 치기 싫어요, 귀찮아서. 뭘로 내가 그런 걸 해? 라고. 저는 다 해드려요, 이제. 아무튼 과실이 틀립니다.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만 추정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그럼 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추정되죠. 그럼 지난주에도 등기 추정력에서 했죠. 뭔가를 추정받으면 스스로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그러면 자주 반대가 뭐죠? 타주가 되죠. 선의 반대가 악의, 평온 반대가 강폭, 폭력, 공연 반대가 은비가 되는데 점유자 점유가 8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이 4가지는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점유자는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 안 되기 때문에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그땐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시간에 등기부 취득 시효할 때 무과실 요하거든요. 무과실. 그때는 등기부 취득자가 무과실 입증해야 돼요. 추용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점유자는 일단 4개가 추정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 갑소유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갑소유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그럼 우리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득 시효는 자주 점유만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을은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반대로 갑은 취득 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둘이 상반됩니다. 근데 자주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인가? 1번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한다. 2번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그럼 소유자가 취득 시효를 부정하기 위해서 을 점유는 타주라고 입증한다. 1번, 2번 뭐가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이 점유자는 뭔가 있으니까 20년 점유했겠죠. 라고 자주로 추정해줘요.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요.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더라도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소유권 안 뺏기려면 갑이 너가 타주라고 입증해야 소유권을 안 뺏깁니다. 그러면 을은 입증이 없단 말이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을은 입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해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 했어요, 갑한테. 야, 몇십 년 전에 내가 네 농지 돈 주고 샀잖아. 라고 매수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등기가 뭔지 몰라서 내 앞으로 등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너에게 남아있지만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점유하고 있잖아. 돈 주고 사서 그래. 라고 자주점유 권한을 정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죠.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헛소리 좀 하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요. 안 깨집니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주점유를 주장할 때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 안 돼도 안 깨져요. 또는 우리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았다가 을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패소 판결 받아도 안 깨집니다. 구두든 소송이든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구두이든 소송이든 다 누가 한다? 갑이 해야 돼요. 을이 위치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소유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본권자라 갑이 제기한 소를 본권에서라죠. 그 본권에서에서 만약에 점유자 을이 패소했다. 을이 패소하면 갑이 모든 걸 다 입증해버린 거죠. 그럼 이 추정 이제 다 깨져요. 점유자의 이 추정 다 깨버린 거죠. 소유자 입증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주주청이 다 깨지고 이제 타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든 소송이든 누가 해야 된다? 소유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723페이지 오세요. 중간에 197조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의 밑줄에 상대방이 소유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밑줄에 동그라미세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그 뒤에 밑줄 주장 동그라미. 그럼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점유자 주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끝에 타주점이라고 볼 수 없다가 자주청 안 깨지니까 타주라고 볼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밑줄에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그 다음 밑줄에 소송을 제기 동그라미. 그럼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제일 끝에 전환되다고 볼 수 없다 그랬죠. 이 의리해도 안 깨져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 갑.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밑줄에 있죠? 거기 소유자가 동그라미, 소유자가. 그 다음 밑줄에 소송을 제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소유자가 본권자죠. 그게 이제 본권에서 그 소송 사건이 점유자 패소 확정됐다면 점유자는 언제 악의로 바뀌어요? 소송 제기 시부터. 언제 타주로 바뀌어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돼 있죠?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 똑같이 합니다. 자, 다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권의서에서 점유자 을이 패소하면 다 추정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을은 선의 추정 깨지고 자주 추정 다 깨버렸죠. 그럼 선의가 언제 악의로 바뀌어요? 아까 법정은 소제기 시. 자주가 언제 타주로 바뀌어요? 패소 판결 시 서로 다른데 이게. 서로 달라요 이게. 악의는 소제기 시, 타주는 판결 확정 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앞글자 일단 외우세요. 앞글자 이건 시옷, 니응, 시옷이고 여기는 지읒, 티읒, 피읒, 희응이 됩니다. 이게 이제 197조 2항인데 2항. 2항에서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서죠. 본권에서 패소한 때 언제 악의점유자가 돼요? 소제기한 때. 법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언제 타주로 바뀌어요? 판결 확정 시. 이렇게 서로 시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일단은 이 법정을 확인함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723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 있습니까? 이제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다른 민법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이, 자, 여러분 경기도의 오산시 아세요? 이 보이세요? 왜 안 보이지? 누가 이거 만졌구나, 또. 잘 안 보이세요? 누가 만졌어요, 이것도.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이거. 쉬는 시간에만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거 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FM들은 누가 손대면 안 되는데. 원래 앰프나 이런 거 줄 때 누가 손대면 안 되는데. 누가 손대면 못 손대 가세요. 자기 만들어 바꾸면 안 돼, 이게. 이게 FM들 딱 이거 다음 이거 맞추는 거, 이거. 혹시 누가, 이거 선생님은 못 하겠어요? 선생님 뭐 필요 없어 못 하겠어요?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 다른 시간에 피해를 봐요. 자기가 목소리 크다고 막 적게 맞추거나 작다고 크게 맞추면 안 됩니다. FM대로 딱 나와야 돼. 전문가가 맞춘 걸. 아무튼 이건 경기도 오산시 아세요? 평택 밑에 오산시 있죠? 오산 하천이 있는데 하천 옆에 제방부지, 여기 제방부지 있죠? 이 개인 땅 사유지예요. 이 제방부지. 이 사유지 제방부지를 개인 땅인데 이걸 조선 총독부부터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20년 넘었죠? 20년? 그럼 국가도 우리 개인 땅 취득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도 국가 땅 취득시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국가가 개인 땅을 사유지를 취득시로 뺏어버린 겁니다. 그럼 국가도
자주점유 추정 인정받아요. 국가나 지자체도 197조 자주 추정해줍니다. 그럼 국가가 취득시하려고 자주라고 증명할 책임 없죠. 추정되니까.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 취득 절차, 자주라는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죠.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자주 추정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입증할 필요 없죠. 국가가 입증할 필요 없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 소유자가, 국가가 타주라고 입증해야 돼요. 소유자가. 그 국가가 점유자가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 없죠? 제출 안 해도 자주로 인정된다. 자주가 되면 자주. 입증책이 없으니까. 그러게 다음 페이지가 그러게 하나 추가해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이 있는데 6번도 전원화 빛의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제 이대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성질상 소유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 임대차 같은 걸로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됐죠. 그럼 이제 자주 추정은 깨진다. 그 다음,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증명되면 자주 추정 깨집니다. 그 다음, 소유자라면 당연히 제일 커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또 증명됐다. 그럼 둘 다 자주 추정 다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이 있는데, 자, 이 갑소유 토지가 있고 옆에 을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한 거죠? 우리 갑토지를 살짝 침범했는데 이게 착오로 넘어가면 자주였고 철조망 없애버리고 남문 땅인지 알면서 무단점유하면 자주추정 깨진다 그랬죠? 타주가 된다고 아까 전에 공부했습니다. 아까. 그 다음 마지막 8번 무과실효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전환이 나오는데 이거 처음 합니다. 처음 봐요. 근데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니까 처음 보겠죠? 양가로 3번 전환이 있습니다. 자, 전환은 먼저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권원으로 조미하면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 을과 임대차에서 을이 조미한다. 그럼 임차인 점유는 타주죠. 타주인데 나중에 을이 돈 주고 사버려요. 을이 돈 주고 사버렸다. 그럼 이게 새로운 권원이고 그럼 을 점유는 이제 타주가 아니죠. 이제 뭐로 전환된다? 자주로 전환된다. 이게 새로운 권원 예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 자주가 타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자, 두 개 똑같은데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면 옛날 소유자, 이제 종전 소유자 그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겠죠. 소유권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사기 매매에서 그 인도물을 주고 있는 매도인 점유는 원래 매도인은 자기 거 자주에서 이제 인도물을 주고 있으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뀐다? 타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두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와 타주를 보셨어요. 이제 아래 큰 2번 점유권 승계 효과가 있습니까? 다시 자취판에서 취득시효는 아까 소유사죠. 지금까지 자주 타주를 보셨고 다시 취득시효 하려면 이제 몇 년 점해야 돼요? 20년. 지금부터 20년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취득시효 몇 년 점해야 된다? 20년. 그게 밑에 2번과 3번이에요. 그럼 자, 점유권을 승계받았다. 그 자리를 점유자 승계인이라고 하는데 점유자 승계인은 앞사람 점유와 분리해서 내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다 승계합니다. 이걸 감안해서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승계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처음 A가 10년간 타주점했고 그걸 B가 승계받아서 B가 7년간 자주 점유하고 현재 을이 다시 승계받아서 10년간 자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현재 점유자 승계인이죠. 우리 최종 승계인이죠. 근데 을은 지금 갑토지를 취득시효하고 싶어요. 취득시효. 그럼 을은 어디까지 병합하면 가정유예요? A까지 병합하면 기간은 27년이지만 하자를 승계하니까 27년 타주가 되죠. 그럼 취득시효 못하죠. 을은 어디까지 병합하면 가정유예요? B까지만.
그럼 17년 자주가 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럼 17년 자주죠. 조용히 몇 년 버티면 돼요? 3년 버티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어디까지 병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하자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조 있습니까? 199조. 1항에서 점유자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 분리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할 수 있다. 2항에서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계승 승계합니다.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몇 조죠? 199조요. 그 밑에 제일 밑에 3번 점유 계속 추정에서 이제 몇 조입니까? 198조. 그러니까 공부 순서가 199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198조를 봐야 돼요. 제가 1, 2, 3, 4를 모르는 게 아니라 199를 먼저 보고야 198조가 이해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봐보세요. 다시 몇 년간 점유해야 되냐? 20년. 20년 점유해야 취득시 할 수 있죠. 그럼 20년이 며칠이죠? 20년이 며칠이에요? 20 곱하기 365 해보세요. 그럼 20년간 매일매일 점유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점유 계속 추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과 지금 20년 전과 지금 점유한 사실 있으면 20년간 계속 점유했겠죠라고 추정해 준 겁니다. 안 그러면 20년 매일매일 점유했다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래야 취득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자 을이 그래 을이야 내가 20년 전에 네 땅 점유했다. 내 명의로 날라온 공과금 고지서 있어요. 분명 20년 전에 내가 점유했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점유하고 있어. 이거 두 개만 입증하면 당신이 20년간 계속 점유했겠지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야 취득시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달라요. 아까 199조. 앞에는 B가 점유했고 현재는 을이 점유했는데 사람이 다르죠. 그래도 을은 저는 B 점유를 승계받았어요라고 199조 주장할 수 있죠. 병합. 그러죠? 그래서 을이 저는 B 점유를 승계받았어요라고 199조를 입증하면 점유 승계. 그럼 사람이 달라도 계속 점유했겠지로 판례가 추정해 줍니다. 그래야 을이 199조 가지고 B 점유까지 병합하고 198조 가지고 20년 추정되죠. 그래야 우리 취득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과 관계된 게 199조와 198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점유까지 다 공부했어요. 지금 점유권에서 이 첫째 줄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취득시효에서는 등기만 공부해요. 다시 지금 점유권 여기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20년 소유사 그랬죠? 좀 이따 취득시효는 뭐만 공부한다? 등기가 하나 남았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이제 4번 권리적법 추정이 있습니까? 200조는 등기법에서 잘 나오죠. 등기법에서 바로 민법 200조라고 시험에 내버립니다. 외우셔야 돼요. 200조라는 거. 자, 200조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 물 동그라미. 이 물건은 동산만 말하죠. 이 물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점유하는 동산 그 말이에요. 점유하는 동산 읽으시면 돼요. 동산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한 뭐만? 동산만.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 점유한다 그래서 적법 추정 안 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한다 그래서 적법 추정 안 해요. 뭐만? 동산을 점유할 때 적법으로 추정해 준다. 제가 이런 애 들었잖아. 이 넥타이 누구 거예요? 네 거지, 네 거. 네 건지 어떻게 알아요? 동산은 점유하면 일단 네 거로 추정한 내 말입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이제 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주셨지만 선생님분이 제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네 거라고 추정한 내 말입니다. 근데 부동산 만약에 지금 부동산 점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다. 그럼 누구를 권리자로 추정해요? 등기 명의 이자를 추정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점유한다 해서 추정하지 않아요. 뭐만? 이 싸구려 동산만 추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점유의 일반적 성질 보셨습니다. 이제 10분 쉬가시고 제3절 점유자 효력자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10분 쉬고 보겠습니다.